혼자 생활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부부 혹은 애인과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관계를 많이 맺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식욕, 수면욕, 성욕인데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삶이 점차 피폐해지죠.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의 경우는 성욕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가정이 있는 분들이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최소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죠. 특히 아버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항상 희생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50 넘어가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숙면에 방해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내가 있어도 아침밥 못 먹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죠. 성욕은 정말 말하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후진적입니다. 아내가 제대로 받아주기는커녕 연례 행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해봐야 만족도가 없으니 재미가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솔로로 지내는 분들이 버는 돈을 자신에게 쓰면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혼자 살면 최소한 내가 번 돈은 나한테 쓰거든요. 그분들 역시도 물론 성욕을 충족시키는 부분에서는 고충이 있긴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고 사업에도 여유가 생겼는데 일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그분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그분이 가진 돈만 보고 접근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해요.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돈만 쫓아서 보니까 여자에 대한 정이 떨어진 거죠. 진짜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할 여자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집도 3채나 있으시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되셔서 돈도 많은데 마음이 안 채워지셨다고 하시대요. 50대가 지나고 중년이 되니까 삶에서 남는 것도 없고 우울증이 생기셨대요. 술집도 다니시고 유흥도 즐겨봤는데 그때뿐이고 마음에 우울이 자리 잡으신 거죠. 한국 여자들 많이도 만나봤지만 자기 좋다고 해도 이게 내가 좋은 건지, 내가 가진 돈이 좋은 건지 모르겠고 몇 번 만나면 성욕도 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50대랑 여자 50대랑은 성적인 욕구의 차이가 크거든요. 웬만한 여자 아니고서는 비슷한 나이대에서는 만족을 주기가 어려워요. 한참 고민하시다가 동남아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거든요. 자기보다 25살이나 어린 아주 곱게 생긴 여자분이었는데 요즘은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박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잠자리도 너무 잘 맞으니까 삶의 행복을 찾으신 거죠. 뒤늦게 아이도 얻으시고 요즘은 사업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대요. 자기가 30쯤부터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 40을 넘어가니까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성욕 때문인 걸 아셨대요. 본인은 여자한테 질려서 다시는 여자 안 만나겠다고 다짐한 게 그쯤이셨다고 해요. 억지로 본능과 욕구를 참아가며 싸우던 그 시절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더 빨리 좋은 사람 찾아볼 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년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돈을 다 갖다 주고 일평생을 일에만 매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성욕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양보해서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본능을 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걸 아시길 바래요.
중년의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요. 오늘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랑 함께 알아보시죠. 조금 어폐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중년들이 잠자리 만족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보통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기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은 남자가 기를 못 펴는 게 남자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년이 넘어가면서 남자들의 잠자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체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저도 못 먹는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멀쩡한 남편을 바보로 만드는 건 아내 혹은 애인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는 부부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만 따로 상담을 하면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아내분은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사실 자기는 밖에서 테스트 삼아 해보면 아주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나 오래된 애인이랑은 기능이 형편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된 편안함 때문에 전혀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어떠한 재미도 주지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또 중년 남성들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상담해보면 가장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월급을 받던 사업을 하던 은퇴를 10년 앞둔 시점에서 성과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당연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위에 올라갈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마당의 밑에서는 사정없이 치받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 놓고 밤에 잠자리를 즐길 수 있겠냐고 하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지 않는 중년남이야말로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0대 이후 대한민국 남자의 갑작스러운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생존 게임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죠. 오히려 기혼의 중년 남자들은 아내가 덤벼드는 걸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일에 힘을 쏟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든 한번 구워 삶아보려는 수작을 부리거든요. 그렇게 겨우 조르고 졸라서 남편이 한번 해줄까 치면 달려드는데 남편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온 직후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 아내 마음의 만족은 안 되고 남편만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아내분들이 마음을 바꿔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 정말 힘든 현실을 매일매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관리 안 된 50대 여자한테는 성욕을 느끼기 힘들어요.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이 나질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밥이라도 잘 챙겨주고 좀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만 해준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아내들은 집에서도 남편에게 바라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시 남편을 혹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재미없고 흥분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혹사에 불과해요.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야지 맞춰지는 건데 남편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몸매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시고 남편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성욕도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년의 남성들 중에 제일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기혼자 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요. 오히려 미혼 남자분들의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남자는 성욕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나 50대가 되어도 왕성한 성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혼 남성의 경우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잠자리 상대가 자주 바뀝니다. 딱히 슬럼프가 올 만한 경우가 없기에 그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욕구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애에도 빈부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보면 연애하시는 분들은 30대에도 연애를 잘하고 40대에도 연애를 잘해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60대가 넘어도 연애 상대를 잘만 찾아요. 싱글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취미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낚시, 캠핑 등 아주 다양하게 즐기세요. 이런 분들은 연애 상대도 자주 바뀌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요. 유일한 걱정은 거의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 사시기 때문에 돈이 풍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딱히 큰 걱정 없이 사시는 것 같고 남들이 바쁜 추석이나 설에는 동남아로 여행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가서 젊은 친구들과 놀면서 골프도 치시고 여러 가지 유흥도 즐기시고요. 혼자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만족도가 높겠구나 싶을 정도로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연애를 안 하는 분들이 미혼인 경우에는 참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조용하신 분들이 많고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연애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한 지 10년이 넘어가게 되고 하면 점점 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욕을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도 다 욕망이 있으세요. 잘 안 꺼내보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랑 상담을 진행해보면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자기는 제대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외롭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친구들이랑 있어도 외롭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을 억제할 때 나오는 현상 같거든요. 그래도 연애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려도 잘 안 움직이세요. 연애하면서 정기적으로 잠자리 가지면 삶의 활력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실지 모르겠으나 남자들의 배출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해요.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무시하면 반드시 병이 나요. 이상하거나 나쁘거나 음흉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본능을 누르고 사는 것이 이상하고 거북한 거죠. 우리 몸은 뭐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능들이 모두 제 기능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시동을 안 걸어놓고 몇 년 방치하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좋은 중고차는 오래 세워둔 자동차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행한 자동차가 좋은 차예요. 남성의 기능 역시도 정기적은 아니라도 가끔은 운행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방치하면 할수록 제 기능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다행스러운 점은 몇 번이라도 작동을 하면 금방 좋아진다는 겁니다. 연애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거북한 거 이해합니다. 이제 와서 누구랑 다시 만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그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일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고 본능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을 억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50대, 60대의 커플이 청춘은 아닙니다. 제가 20대의 젊은 청춘처럼 연애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도와 방식이 따로 있어요. 조금은 느긋하고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 가능한 나이거든요. 능력이 되신다면 4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을 만나봐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솔로로 너무 오랜 기간을 보낸 분들에게 어린 여자들부터 만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연애 경험 많고 감각 살아있으면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10년 이상 솔로 기간 길어지신 분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차라리 조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과 만나면서 감각을 깨우는 게 중요한 거죠. 환갑을 따지던 시절에는 50대, 60대는 이성을 만나기에 늦은 나이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이혼하고도 다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1인 가구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내가 연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불륜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면 자기는 피눈물 흘린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정말 마음에 안 차고 만족이 안 되면 아내에게 당당하게 오픈하세요. 새로 시작을 하던지 이혼이 어려우면 별거를 하고 연애를 즐기면 되잖아요. 치사하게 뒤로 만나면서 아내 속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분들 만나서 상담해보면 혼자 늙겠다고 하는 분 없습니다. 단언컨대 저를 만나서 상담하는 분들 10명이면 10명 모두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셔도 나중에는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길면 남은 40년, 50년을 혼자 살기에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성을 통해 슬퍼하고 상처 입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또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돼요. 억지로 이를 악물면서 살기 싫은 아내랑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연애를 못하고 있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미혼의 남자가 100배 행복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미혼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한 집에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인간은 가능성과 희망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로 10년 이상 되었고 결혼도 안 했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에 성공을 못했어도 사람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50대, 60대 싱글들이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긴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젊은 세대가 선점하거나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싱글 만남은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어요. 만남의 방식이 너무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취지랑 안 맞아요. 중년의 연애는 맹목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니어야 해요. 자연스럽게 취미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소통하는 친목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이성 몇 명 소개해주고 사귀라는 보통의 방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50대, 60대 남녀의 만남 방식에는 맞지 않거든요. 단순히 이성을 소개해주는 것은 20대나 30대의 결혼의 취지에나 부합하죠. 50대, 60대는 만남의 목적이 결혼일 수도 있고 데이트 상대 혹은 하루 만남 등 다양할 수 있잖아요. 서로 알아가고 친목을 다지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곳이 온라인에는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 중이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중년의 만남은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 도모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나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50대, 60대 싱글들은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고 오랜 사회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터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좋은 인생 친구 만난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요. 이런 곳을 찾으신다면 현재로는 동호회 활동 정도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좋아하는 취미를 비슷한 연령대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세요. 남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너무 남성적인 취미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비가 비슷한 취미를 즐기는 게 유리해요.
혼자서 외롭고 심심하신 분들이라면 그림이나 음악과 관련된 취미가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중년의 연애를 시작하기 좋은 활동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제가 시작한 네이버 카페를 활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연애 관련된 좋은 팁도 전자책으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자도 여자도 젊음이 참 그리워지는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혼자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끼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큰 고민을 들고 오신 남성분이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죠. 지칠 대로 지쳐버린 가정생활에 변화는 없고 지겨움만이 들어차고 있었대요. 그때는 몰랐지만 일상생활에 지쳐가고 있으셨는데 대학 시절에 헤어졌던 옛 연인을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헤어졌던 사연이었는데 잊고 산지 20년이 지났던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귀국했다는 옛 연인을 보고 남자분의 가슴에 불을 당기게 된 거죠. 우연히 만나게 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점차 관계가 깊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달에 한 번 만나 술을 마시고 잠자리도 같이 하셨다고 하세요. 단조로웠던 삶의 한 줄기 빛이 자리 잡기 시작하셨대요. 지겹던 생활이 신이 나고 재미있어지면서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다툼과 불행이 가득해 보였던 가정생활도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아내와 사이가 오히려 좋아지고 아이들과도 더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고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가정의 행복도 같이 찾아온 거죠. 가정이 예전처럼 불행했다면 당장 이혼을 선택하겠지만 가정은 행복해졌고 옛 연인과의 사이는 더 깊어져 간 거죠. 지금처럼 가정이 화목했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삶이 야속하게 느껴진다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물론 옛 연인과의 만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런 상담을 하면 저도 참 마음이 힘든 게 어떤 조언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행복을 쫓아 가정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키면서 행복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사연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오래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겠지만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삶을 살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중년의 단조로운 삶에는 다양한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 변화는 연애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성적인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여성과의 잠자리가 재미가 없어지면 남자들은 우울감과 불안을 겪거든요. 배출은 되었지만 그게 재미가 없어지고 다시 하기 싫은 거죠. 힘들기만 한 노동처럼 느껴지고 뜨겁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거죠. 즐겁고 행복한 밤의 시간을 보낸 남자들은 삶의 활력도가 높아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을 분비되거든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와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며 정자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중년에는 이러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를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고 작동해야 더 건강하고 뛰어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남자에게도 자주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중년 남자에게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유익한 운동이며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좋은 점들이 많아요.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요. 수명에 관해 살펴본 몇몇 연구에서도 남성은 성관계 횟수가 잦을수록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보이며 우울증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좋은 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활력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꽉 찬 남자는 항상 당당하고 남자다움을 내뿜어내시더라고요. 또 중년에 성적인 활동이 없다는 건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안 좋아요. 여성분들은 성관계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갱년기 이후 성관계가 줄어들면 탄력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는 통증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생식기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또한 성관계의 부재는 질염과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제 친구가 이런 문제로 고생을 했었는데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남자분들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정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성관계를 통한 정기적인 성적 자극이 없으면 성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관계의 부재로 인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생활을 회복하고 나서야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고 체중도 조절할 수 있었답니다. 남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 감소와 체중 증가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또 정기적인 잠자리의 부재는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남자들은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편들이에요. 보면 사람이 얼굴에서 벌써 다르고 빛이 난다고 해야 하나요? 실제로 만나보면 남자도 너무 매력적이고 아내분도 아름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젊었을 때 이쁜 게 아니라 우아함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내조도 잘하고 밤일도 잘할 것 같은 아내분들이 최고죠. 꼭 그런 집안 남자들이 밖에서 일도 잘해서 돈도 잘 벌더라고요. 보면 잘 되는 집에는 뭔가 이유가 꼭 있어요. 반면에 아내에게 구박받고 만족도 떨어진 남자들은 티가 나죠. 벌써 푸석푸석하고 얼굴에 낯이 어둡고 안 좋아요. 아내들도 얼굴에 살기만 남았고 우아함과 기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인 친밀감이 부족하면 파트너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도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을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가슴에 가득 들어차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수다를 떨고 재미있는 활동을 해도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끝인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은 친구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되고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만나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불만족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성생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무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속이 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외부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난 고립감과 자신감의 상실을 채워보려고 외부 활동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욕구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다른 어떤 걸로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 중년 여러분 이제는 너무 억압하고 참고 살지 말자고요. 이렇게 10년, 20년 살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더 당당하고 더 즐겁고 재미있게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20살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는 질문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답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하면 공부를 하겠다느니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돈이 물론 좋고 편리하고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욕구도 억압해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돈이 조금 없어도 잘 자고 잘 먹고 즐거운 성생활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제는 돈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값지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은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고 이제 스스로 커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게 후회가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요. 자유롭게 연애하며 사랑하며 즐기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행복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과정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 행복을 찾는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찾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원한다는 감정을 느끼는 게 결국 행복이더라고요.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며 삶을 버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은 나의 인생을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새롭게 만든 네이버 카페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입하시면 전자책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